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건은 변제금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매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다. 또는 나는 돈을 조금만 써도 되는데 내 자식들이 생활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걱정인 분, 또 월 변제금을 도대체 계산하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궁금하신 분들, 최종적으로 변제금은 어떻게 낮추느냐? 궁금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변제금 산정 방식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변제금이란 것은 내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변제금이 됩니다. 내 월급이 16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빼면 매월 35만 원을 변제하게 되고, 내 월급이 260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빼면 매월 135만 원을 변제해야 되고, 내 월급이 260만 원인데 2인 생계비, 나하고 자녀 1명, 2명 2인 생계비 210만 원을 빼면 매월 5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다 나왔죠.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월급 빼기 생계비가 변제금이라면서요. 그럼 변제금을 낮추려면 월급을 낮추든지 생계비를 늘리든지 이렇게 하면 변제금이 낮아지겠죠. 결론 벌써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낮춘다. 자,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낮추기를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을 폐업했다. 그래서 나 지금 어차피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월급 많이 주는데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월급 좀 적은 데 가셔도 괜찮습니다. 변제금을 낮출 계획이시라면. 그리고 어차피 이직할 상황이었다. 나 안 그래도 어차피 이직해야 될 상황이니까 회사에서 해고가 됐든 아니면 회사가 망했든 이런 이유로 이직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월급 낮은 데로 가면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직해도 나는 어차피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나 저기서 일하나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금 어차피 이직이나 취업을 할 거라면 월급이 조금 낮은 데로 가시는 게 변제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직하지 말고 다니던 곳에 계속 다니기를 추천합니다.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 낮은 곳으로 이직하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고작 해야 3년이고 직장은 평생 가잖아요. 당연히 좋은 직장 다니는 게 100배 더 중요하죠. 개인회생 변제금 몇 푼 낮추려고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포기하고 일부러 월급이 낮은 데로 간다는 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행위이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거기 다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월급을 낮추는 것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같은 직장인데 내가 똑같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300 받다가 갑자기 200으로 월급이 내려간다거나, 똑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했는데 400 받다가 갑자기 150만 원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같은 직장이면 월급이 올라가고 이직을 하면 월급이 똑같거나 올라가지, 갑자기 이렇게 대폭 내려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선 이런 경우에는 허위가 아닌지 그 진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직할 사람이면 굳이 급여가 높은 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렇게 멀쩡한 직장에서 월급을 반으로 깎거나 이렇게 하면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인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매년 내 월급이 오르면 올랐다고 보고하고 변제금을 더 낼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규정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최근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종사한 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으로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사유를 소명을 시킵니다. 타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생계비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산정한다. 다시 말해서 생계비를 깎아내려서 변제금을 올려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허위로 만든다거나 멀쩡한 직장 다니는데 월급이 내려갔다고 허위 보고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어차피 이직할 계획이 있는 사람, 내가 장사가 망해서 어차피 어디 취업해야 된다, 우리 회사 망해서 잘려서 어차피 이직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나 월급을 좀 낮게 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있죠. 1년마다 소득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변제금 더 내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계비를 높인다. 부양가족을 많이 반영하면 되죠. 내 월급이 350만 원, 실수령 350 많이 받아도 나 혼자 생계비 빼면 월 225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하고 자녀 2인 생계비 210만 원을 빼면 월 14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나하고 미성년 자녀 2명 3인 생계비 27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80만 원만 내면 되죠. 나하고 자녀 2명의 배우자
4명의 생계비 320만원 빼면 한 달에 30만원만 변제하면 되죠. 그래서 부양가족을 많이 반영하면 월급 높은 사람이 이만큼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내 전가족, 우리 가족 전부 다 내가 다 부양하겠다, 변제금을 규칙 없이 일관성 없이 모두가 낮게 내겠다, 이건 법원에서 용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기준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이런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돼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 배우자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 65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를 내가 부양한다고 변제금 낮출 수 있는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포함해주겠다. 종래에는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한 19년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배우자를 부양가족이 넣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부부 상호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자도 반영해주자, 그런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모든 자녀가 아니고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녀가 어려서 육아한다고 배우자가 일을 못한다거나, 배우자가 어디 아파서 일을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음을 소명을 해줘야지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부모님도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를 두고 굳이 채무자인 내가 부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걸 소명을 해야지 부모님을 이유로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단 자녀나 배우자 반영하는 거는 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월급 많이 받으면 심지어는 미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안 들어올 수 있겠죠. 배우자가 키우면 되니까. 부양가족 말고 추가 생계비의 문제도 있거든요. 내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데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빼면 월 75만원 변제인데, 200만원 월급에서 1인 생계비 125만원 빼고 생계비 말고 추가 생계비, 나는 매월 병원비 35만원 써야 된다. 그럼 이것도 빼서 월 4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추가 생계비는 월세 같은 주거비, 병원비, 그리고 양육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요거 역시 사유를 소명해야 그걸 이유로 변제금 내려주는 거지 무턱대고 낮춰주는 건 아닙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세 번째 방법, 변제 기간을 줄인다. 보세요, 변제금이 50만원인데 36개월 변제하면 1800만원 변제하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탕감.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24개월만 변제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200만원만 변제하면 되잖아. 이런 특례가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탕진한 금액이 많다거나 또는 허위 직장인 의심이 든다거나 뭔가 부정한 방법을 쓴 것 같다, 이러면 60개월 변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제금이 3천만원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변제금인데도 전체 변제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변제 기간을 줄이면 당연히 변제금이 줄어드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변제 기간을 줄여주는가? 자 보세요, 21년 7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건데, 변제 기간 단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저 기준에 따르면 누가 2년만 변제해도 되는가? 첫 번째로는 돈 벌기 힘든 사람이죠. 만 65세 이상, 두 번째 장애 등급이 있는 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자녀를 양육하느라 부부 맞벌이하기 힘든 그런 집,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 내가 미혼모다, 그러면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월급 많이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년만 변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정책적인 이유로 만 30세 미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젊은 청년들을 계속 빚만 갚는데 인생을 허비시킬 수는 없잖아요. 빨리 사회에 복귀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청년들은 2년만 변제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2년만 변제해도 내 채무를 100%다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2년 변제하고 끝이지, 벌써 100%다 변제했는데 뭘 3년을 변제를 시킵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변제를 많이 시켜도 100% 변제를 시키는 거지 101% 변제를 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근데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65세 이상이고 뭐 미혼모고 장애 등급이 있고 30세 미만이고 해도 2년 혜택을 줄 수 없는 사람들, 토토 탕진, 내가 도박했고 토토했고 스포츠 토토 바카라 파워볼 이런 거 했어, 이런 걸 탕진하고 2년만 변제하겠다,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2년 변제 계획안 만들었더니 내 채무의 20%도 변제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채무 5천만 원 있는데 2년 동안 변제했더니 1천만 원도 변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3년 변제해서 그래도 남들만큼 30%는 변제해라, 40%는 변제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채무가 1억 5천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당연한 소리지만 채무가 커지면 변제율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취지야. 채무가 너무 크면 변제율이 낮으니까 2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 채권자 2인 이상 있는 사람들, 캐피탈,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이런 데는 이의 신청 같은 것도 좀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오고 주고받는데,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 2명 이상 있으면 3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채권 2분의 1 기간 내에 변제 안 되는 경우, 한마디로 세금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금 있는 경우는 2년 가능하고
하고 많으면 3년 해야 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인데 월급이 한 200 정도 됐어요. 재산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혼이고 부모님 같이 거주하죠. 아버님 무직이고 어머님 알바, 동생 알바, 비정규직이죠. 채무는 7,400만 원 정도 됐던 사람입니다. 미혼이니까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는 없지만 무직인 아버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겠죠. 30대 후반 여성이니까 아버님은 나이가 많으실 거잖아요. 이분이 작성하신 채무 발생 경위서인데 요거를 좀 정리해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하고 본인하고 동생하고 네 식구 같이 거주하는데 아버님 나이가 많아서 실직하시고 동생도 젊은데 일을 그만두게 됐고 코로나로 어머니 자영업장도 매출이 급감해서 그만두게 되고 또 집에 뭐 보일러 배관이 뭐 녹슬어서 뭐 터졌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할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보증금 좀 마련하고 이사 비용 마련했던 거죠. 전부 다 생활비죠. 토토탕진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채무자 및 피부양자 2명 이렇게 됐죠. 아까 아버님 무직이었잖아요. 나이도 많고 무직이잖아요.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다른 형제, 내 동생이 무직이니까 아버님을 모실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2인 생계비를 반영해서 이 사람 월급이 204만 원인데 월 변제금 41만 원 나왔습니다. 2인 생계비면 200만 원 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월 변제금 4만 원만 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내 월급 204만 원에서 2인 생계비 210만 원 빼면 그럼 변제를 안 하겠단 말이잖아. 그렇게는 안 되지. 그래도 개인의 생인데 변제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2인 생계비를 다 못 빼니까 월급이 낮아서 다 못 빼니까 1.5인 생계비 163만 원 요 정도 뺀 거죠. 그래서 한 월 40만 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변제를 해줘야지. 그래도 법원도 채권자 볼 면이 있고 하니까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거지. 뭐 이거 뭐 채무 뭐 한 달에 뭐 5만 원 변제하겠다 이러면 이제 통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월 40만 원 36개월 변제하면 한 1,400 정도 이 정도 변제하신 거죠. 이게 변제율이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보시면 전체 채무 7,400 중에 1,400 몇십만 원 변제한 걸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나는 가족이 많아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의 변제금을 내야 되는가? 변제금 도대체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조금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은 월급을 낮추든지 아니면 생계비를 높이면 또는 내가 36개월 낼 걸 24개월 내는 걸로 변제 기간을 줄이면 결국 변제금이 작아진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